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마당 터진데 솔불이 걱정한다. 큰 문제 앞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 파악 없이 엉뚱한 대안을 내놓는 어리석음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마당 터진데 솔불이 걱정한다. 큰 문제 앞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 파악 없이 엉뚱한 대안을 내놓는 어리석음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마당 터진데 솔불이 걱정한다. 큰 문제 앞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 파악 없이 엉뚱한 대안을 내놓는 어리석음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사돈네 제사에 가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네 제사에 가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네 제사에 가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모와 자식이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적 특성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가족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가족의 성향이나 재능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모와 자식이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적 특성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가족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가족의 성향이나 재능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모와 자식이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적 특성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가족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가족의 성향이나 재능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쥐 죽은 날 고양이 눈물. 전혀 있을 수 없거나 매우 드문 일을 의미합니다. 경쟁사가 우리 회사 실적을 걱정하거나 평소 무관심한 사람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의 허위성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쥐 죽은 날 고양이 눈물. 전혀 있을 수 없거나 매우 드문 일을 의미합니다. 경쟁사가 우리 회사 실적을 걱정하거나 평소 무관심한 사람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의 허위성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쥐 죽은 날 고양이 눈물. 전혀 있을 수 없거나 매우 드문 일을 의미합니다. 경쟁사가 우리 회사 실적을 걱정하거나 평소 무관심한 사람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의 허위성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저 떨어진 강아지 같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보채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조르거나 보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 떨어진 강아지 같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보채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조르거나 보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 떨어진 강아지 같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보채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조르거나 보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앉은 뱅이 용 쓴다. 불가능한 일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상황을 비유합니다. 현실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한 시도를 할 때 사용됩니다. 역량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준비 없이 큰 목표에 도전할 때 신중함을 권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은 뱅이 용 쓴다.
불가능한 일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상황을 비유합니다. 현실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한 시도를 할 때 사용됩니다. 역량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준비 없이 큰 목표에 도전할 때 신중함을 권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 용 쓴다. 불가능한 일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상황을 비유합니다. 현실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한 시도를 할 때 사용됩니다. 역량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준비 없이 큰 목표에 도전할 때 신중함을 권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남학신 찾듯. 절실하게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을 애타게 구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에 전문가를 찾거나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남학신 찾듯. 절실하게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을 애타게 구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에 전문가를 찾거나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남학신 찾듯. 절실하게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을 애타게 구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에 전문가를 찾거나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귀에 떡 소리. 듣는 사람이 무척 좋아할 만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나 필요와 정확히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채용 정보를 알려주거나 투자자에게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귀신의 귀에 떡 소리. 듣는 사람이 무척 좋아할 만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나 필요와 정확히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채용 정보를 알려주거나 투자자에게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귀신의 귀에 떡 소리. 듣는 사람이 무척 좋아할 만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나 필요와 정확히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채용 정보를 알려주거나 투자자에게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남용이나 무리한 대출처럼 미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 단기 성과만 추구하며 장기 계획을 무시하는 경영 방식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남용이나 무리한 대출처럼 미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 단기 성과만 추구하며 장기 계획을 무시하는 경영 방식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남용이나 무리한 대출처럼 미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 단기 성과만 추구하며 장기 계획을 무시하는 경영 방식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성실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태만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교훈으로 활용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성실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태만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교훈으로 활용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성실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태만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교훈으로 활용됩니다.
병들어야 서름을 안다. 직접 겪어봐야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의 어려움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육아의 힘듦이나 실업의 고통, 질병의 괴로움 등을 당사자가 되어야 비로소 실감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야 서름을 안다. 직접 겪어봐야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의 어려움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육아의 힘듦이나 실업의 고통, 질병의 괴로움 등을 당사자가 되어야 비로소 실감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야 서름을 안다. 직접 겪어봐야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의 어려움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육아의 힘듦이나 실업의 고통, 질병의 괴로움 등을 당사자가 되어야 비로소 실감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얻은 가래로 식전보맞기. 급하게 처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빌린 농기구로 물길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유래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거나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둘러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얻은 가래로 식전보맞기. 급하게 처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빌린 농기구로 물길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유래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거나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둘러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얻은 가래로 식전보맞기. 급하게 처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빌린 농기구로 물길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유래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거나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둘러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뒤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나중에 보복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위협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시 행동하지 않는 위협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쟁업체의 견제나 동료의 압박이 공허한 말일 때 또는 상대방의 협박이 실행력이 없음을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뒤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나중에 보복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위협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시 행동하지 않는 위협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쟁업체의 견제나 동료의 압박이 공허한 말일 때 또는 상대방의 협박이 실행력이 없음을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뒤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나중에 보복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위협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시 행동하지 않는 위협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쟁업체의 견제나 동료의 압박이 공허한 말일 때 또는 상대방의 협박이 실행력이 없음을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없는 게 없다. 협력하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팀 프로젝트나 창업, 어려운 문제 해결 시 동료들과 협력하여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없는 게 없다. 협력하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팀 프로젝트나 창업, 어려운 문제 해결 시 동료들과 협력하여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없는 게 없다. 협력하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팀 프로젝트나 창업, 어려운 문제 해결 시 동료들과 협력하여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냇물은 보이지도 않는데 신발부터 벗는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투자나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경고로 사용합니다. 냇물은 보이지도 않는데 신발부터 벗는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투자나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경고로 사용합니다. 냇물은 보이지도 않는데 신발부터 벗는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투자나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경고로 사용합니다. 죽, 수억에 준다. 애써 준비한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팀이 실행하여 성과를 인정받는 직장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죽, 수억에 준다. 애써 준비한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팀이 실행하여 성과를 인정받는 직장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죽, 수억에 준다. 애써 준비한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팀이 실행하여 성과를 인정받는 직장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새 발의 피. 극히 적은 양이나 하찮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새의 가느다란 발에서 나올 수 있는 피의 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월급 대비 용돈, 전체 예산 중 일부 항목, 거대한 문제 앞에서의 개인 노력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새 발의 피. 극히 적은 양이나 하찮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새의 가느다란 발에서 나올 수 있는 피의 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월급 대비 용돈, 전체 예산 중 일부 항목, 거대한 문제 앞에서의 개인 노력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새 발의 피. 극히 적은 양이나 하찮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새의 가느다란 발에서 나올 수 있는 피의 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월급 대비 용돈, 전체 예산 중 일부 항목, 거대한 문제 앞에서의 개인 노력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도둑에게 열쇠 준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채용이나 업무 위임 시 신뢰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실수를 경고할 때 활용합니다. 도둑에게 열쇠 준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채용이나 업무 위임 시 신뢰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실수를 경고할 때 활용합니다. 도둑에게 열쇠 준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채용이나 업무 위임 시 신뢰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실수를 경고할 때 활용합니다.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힌다. 자신이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됨을 의미합니다. 남을 해치려던 계획이나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피해를 주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힌다. 자신이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됨을 의미합니다. 남을 해치려던 계획이나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피해를 주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힌다. 자신이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됨을 의미합니다. 남을 해치려던 계획이나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피해를 주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 일에 치여 바쁠 때 한가로운 생활을 부러워하는 의미입니다. 과로에 시달릴 때 여유로운 삶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 일에 치여 바쁠 때 한가로운 생활을 부러워하는 의미입니다. 과로에 시달릴 때 여유로운 삶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 일에 치여 바쁠 때 한가로운 생활을 부러워하는 의미입니다. 과로에 시달릴 때 여유로운 삶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 욕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욕을 겪게 된다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장수의 이면에 있는 고충을 표현한 말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대우나 가족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 욕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욕을 겪게 된다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장수의 이면에 있는 고충을 표현한 말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대우나 가족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 욕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욕을 겪게 된다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장수의 이면에 있는 고충을 표현한 말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대우나 가족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반지게 진 것 같다. 어울리지 않고 서투른 모습을 놀리는 의미입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이 지게를 지는 어색한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어색하게 처리하거나 평소와 다른 업무를 맡아 어색해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양반지게 진 것 같다. 어울리지 않고 서투른 모습을 놀리는 의미입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이 지게를 지는 어색한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어색하게 처리하거나 평소와 다른 업무를 맡아 어색해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양반지게 진 것 같다. 어울리지 않고 서투른 모습을 놀리는 의미입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이 지게를 지는 어색한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어색하게 처리하거나 평소와 다른 업무를 맡아 어색해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큰 문제로 번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소한 결함이라도 누적되면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회사 보안이나 품질 관리에서 작은 규정 위반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큰 문제로 번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소한 결함이라도 누적되면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회사 보안이나 품질 관리에서 작은 규정 위반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큰 문제로 번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소한 결함이라도 누적되면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회사 보안이나 품질 관리에서 작은 규정 위반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등에 풀 바른 것 같다. 몸이 뻣뻣하여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 몸이 굳어진 상태나 긴장으로 인해 어색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등에 풀 바른 것 같다. 몸이 뻣뻣하여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 몸이 굳어진 상태나 긴장으로 인해 어색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등에 풀 바른 것 같다. 몸이 뻣뻣하여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 몸이 굳어진 상태나 긴장으로 인해 어색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불탄 강아지 앓는 소리. 기력이 다해 제대로 소리도 못 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극도로 지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는 미약한 항의나 하소연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탄 강아지 앓는 소리. 기력이 다해 제대로 소리도 못 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극도로 지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는 미약한 항의나 하소연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탄 강아지 앓는 소리. 기력이 다해 제대로 소리도 못 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극도로 지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는 미약한 항의나 하소연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고 뺨치기. 겉으로는 친절한 말로 꿰어내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칭찬하며 접근한 후 뒤에서 험담하거나
계약 체결 시 달콤한 말로 유혹한 후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행동입니다. 어르고 뺨치기. 겉으로는 친절한 말로 꿰어내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칭찬하며 접근한 후 뒤에서 험담하거나 계약 체결 시 달콤한 말로 유혹한 후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행동입니다. 어르고 뺨치기. 겉으로는 친절한 말로 꿰어내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칭찬하며 접근한 후 뒤에서 험담하거나 계약 체결 시 달콤한 말로 유혹한 후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행동입니다. 개똥도 약에 쓴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적절한 용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활용 방법에 따라 가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버려지는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취미로 여겨지던 기술이 부업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개똥도 약에 쓴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적절한 용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활용 방법에 따라 가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버려지는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취미로 여겨지던 기술이 부업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개똥도 약에 쓴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적절한 용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활용 방법에 따라 가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버려지는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취미로 여겨지던 기술이 부업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보채는 아이 밥 한 술 더 준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끈질기게 부탁하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승진 기회나 중요한 프로젝트 배정을 원할 때 단순히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채는 아이 밥 한 술 더 준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끈질기게 부탁하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승진 기회나 중요한 프로젝트 배정을 원할 때 단순히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채는 아이 밥 한 술 더 준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끈질기게 부탁하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승진 기회나 중요한 프로젝트 배정을 원할 때 단순히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범 무서워 산에 못 가랴.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사업을 포기하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범 무서워 산에 못 가랴.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사업을 포기하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범 무서워 산에 못 가랴.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사업을 포기하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개싸움에 물 끼얹는다. 이미 시끄러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재하려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싸움에 물 끼얹는다. 이미 시끄러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재하려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싸움에 물 끼얹는다. 이미 시끄러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재하려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돼지도 낯을 붉히겠다.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행동에 대한 강한 비판의 의미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벗어난 모렴치한 행위를 질책하는 말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돼지도 낯을 붉히겠다.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행동에 대한 강한 비판의 의미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벗어난 모렴치한 행위를 질책하는 말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돼지도 낯을 붉히겠다.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행동에 대한 강한 비판의 의미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벗어난 모렴치한 행위를 질책하는 말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동무 따라 강남 간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려 행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행을 따르거나 집단 압력에 굴복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무 따라 강남 간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려 행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행을 따르거나 집단 압력에 굴복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무 따라 강남 간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려 행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행을 따르거나 집단 압력에 굴복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팔자 도망은 못한다.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숙명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체념보다는 현실, 인정의 관점에서 활용됩니다. 팔자 도망은 못한다.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숙명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체념보다는 현실, 인정의 관점에서 활용됩니다. 팔자 도망은 못한다.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숙명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체념보다는 현실, 인정의 관점에서 활용됩니다. 먼지도 쌓이면 큰 산이 된다. 작은 것들이 축적되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한 저축이나 학습, 작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지도 쌓이면 큰 산이 된다. 작은 것들이 축적되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한 저축이나 학습, 작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지도 쌓이면 큰 산이 된다. 작은 것들이 축적되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한 저축이나 학습, 작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 열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힘이 커져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나 집단의 결집력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여자 열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힘이 커져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나 집단의 결집력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여자 열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힘이 커져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나 집단의 결집력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잔치엔 먹으러 가고 장사엔 보러 간다. 좋을 때는 이익을 취하고 어려울 때는 구경만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한 말입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을 지적합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태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치엔 먹으러 가고 장사엔 보러 간다. 좋을 때는 이익을 취하고 어려울 때는 구경만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한 말입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을 지적합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태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치엔 먹으러 가고 장사엔 보러 간다.
좋을 때는 이익을 취하고 어려울 때는 구경만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한 말입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을 지적합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태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배부르면 종에 밥 짓지 말라 한다. 자신만 만족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기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공 후 후배나 동료에 대한 배려를 잇는 경우를 비판합니다. 개인 목표 달성 후 팀원들의 상황을 돌보지 않거나 승진 후 후임자 지원을 소홀히 할 때 사용됩니다. 내 배부르면 종에 밥 짓지 말라 한다. 자신만 만족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기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공 후 후배나 동료에 대한 배려를 잇는 경우를 비판합니다. 개인 목표 달성 후 팀원들의 상황을 돌보지 않거나 승진 후 후임자 지원을 소홀히 할 때 사용됩니다. 내 배부르면 종에 밥 짓지 말라 한다. 자신만 만족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기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공 후 후배나 동료에 대한 배려를 잇는 경우를 비판합니다. 개인 목표 달성 후 팀원들의 상황을 돌보지 않거나 승진 후 후임자 지원을 소홀히 할 때 사용됩니다. 어린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사소한 문제가 점점 커져 심각한 갈등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직장 내 작은 의견 차이가 부서 간 갈등으로 확대되거나 부부 간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린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사소한 문제가 점점 커져 심각한 갈등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직장 내 작은 의견 차이가 부서 간 갈등으로 확대되거나 부부 간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린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사소한 문제가 점점 커져 심각한 갈등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직장 내 작은 의견 차이가 부서 간 갈등으로 확대되거나 부부 간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 자본이 있어야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와 복리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서 초기 자본의 규모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자본이 있어야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와 복리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서 초기 자본의 규모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자본이 있어야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와 복리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서 초기 자본의 규모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수가 나면 욕마가 난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기회와 환경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장수가 나면 욕마가 난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기회와 환경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장수가 나면 욕마가 난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기회와 환경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복에 난리야. 잘 진행되던 일에 예상치 못한 방해가 생기는 불운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기회가 엇나가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계약 성사 직전에 변수가 생기거나 승진 확정 후 인사 정책이 바뀌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내 복에 난리야. 잘 진행되던 일에 예상치 못한 방해가 생기는 불운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기회가 엇나가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계약 성사 직전에 변수가 생기거나
승진 확정 후 인사정책이 바뀌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내 복에 난리야. 잘 진행되던 일에 예상치 못한 방해가 생기는 불운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기회가 엇나가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계약 성사 직전에 변수가 생기거나 승진 확정 후 인사정책이 바뀌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사위는 백년손이라. 사위는 영원히 소중히 대해야 할 손님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맥 관리의 지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백년손이라. 사위는 영원히 소중히 대해야 할 손님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맥 관리의 지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백년손이라. 사위는 영원히 소중히 대해야 할 손님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맥 관리의 지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기초 작업을 충실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 기본기 습득의 중요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기초 작업을 충실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 기본기 습득의 중요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기초 작업을 충실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 기본기 습득의 중요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땅 파다가 은 얻었다. 평범한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활동 중에 뜻밖의 기회나 성과를 발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땅 파다가 은 얻었다. 평범한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활동 중에 뜻밖의 기회나 성과를 발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땅 파다가 은 얻었다. 평범한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활동 중에 뜻밖의 기회나 성과를 발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성공한 후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고 교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세한 사람이 겸손함을 잃고 오만해질 때 경계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성공한 후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고 교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세한 사람이 겸손함을 잃고 오만해질 때 경계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성공한 후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고 교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세한 사람이 겸손함을 잃고 오만해질 때 경계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 보자기의 개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형편없다는 의미입니다. 외양과 실제 내용 간의 극심한 격차를 비판합니다. 고급 포장지에 쌓인 저품질 제품이나 화려한 마케팅에 비해 실망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 보자기의 개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형편없다는 의미입니다. 외양과 실제 내용 간의 극심한 격차를 비판합니다. 고급 포장지에 쌓인 저품질 제품이나 화려한 마케팅에 비해 실망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 보자기의 개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형편없다는 의미입니다. 외양과 실제 내용 간의 극심한 격차를 비판합니다. 고급 포장지에 쌓인 저품질 제품이나 화려한 마케팅에 비해 실망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속은 동네 조니도 모른다. 타인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네 일을 총괄하는 조니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합니다. 남의 속은 동네 조니도 모른다. 타인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네 일을 총괄하는 조니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합니다. 남의 속은 동네 조니도 모른다. 타인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네 일을 총괄하는 조니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합니다. 정승말 죽은 데는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 권력자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속물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보다는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정승말 죽은 데는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 권력자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속물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보다는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정승말 죽은 데는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 권력자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속물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보다는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증거라는 긍정적 해석입니다. 소식이 없는 상황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안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조용한 진행 상황을 평가할 때 안심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증거라는 긍정적 해석입니다. 소식이 없는 상황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안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조용한 진행 상황을 평가할 때 안심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증거라는 긍정적 해석입니다. 소식이 없는 상황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안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조용한 진행 상황을 평가할 때 안심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줄인 고양이가 쥐를 만났다. 절실히 필요로 하던 기회를 만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직자가 이상적인 채용 공고를 발견하거나 투자자가 좋은 투자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줄인 고양이가 쥐를 만났다. 절실히 필요로 하던 기회를 만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직자가 이상적인 채용 공고를 발견하거나 투자자가 좋은 투자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줄인 고양이가 쥐를 만났다. 절실히 필요로 하던 기회를 만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직자가 이상적인 채용 공고를 발견하거나 투자자가 좋은 투자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 불완전한 지식이나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학 정보나 투자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처럼 중도 반단한 지식이 문제를 일으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 불완전한 지식이나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학 정보나 투자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처럼 중도 반단한 지식이 문제를 일으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 불완전한 지식이나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학 정보나 투자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처럼 중도 반단한 지식이 문제를 일으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이 덩굴에서 가지 열리는 법은 없다. 부모의 성품이나 능력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문의 특성이나 가풍이 대물림됩니다. 집안의 전통이나 가치관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이 덩굴에서 가지 열리는 법은 없다. 부모의 성품이나 능력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문의 특성이나 가풍이 대물림됩니다. 집안의 전통이나 가치관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이 덩굴에서 가지 열리는 법은 없다. 부모의 성품이나 능력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문의 특성이나 가풍이 대물림됩니다. 집안의 전통이나 가치관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조상 탓.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요인만 탓하는 행동을 지적합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환경이나 타인만 원망하는 직장인에게 경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안 되면 조상 탓.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요인만 탓하는 행동을 지적합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환경이나 타인만 원망하는 직장인에게 경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안 되면 조상 탓.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요인만 탓하는 행동을 지적합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환경이나 타인만 원망하는 직장인에게 경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랴. 약한 자들끼리 다툰다고 해서 강한 자가 피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급자들의 갈등이 상급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나 작은 경쟁이 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랴. 약한 자들끼리 다툰다고 해서 강한 자가 피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급자들의 갈등이 상급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나 작은 경쟁이 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랴. 약한 자들끼리 다툰다고 해서 강한 자가 피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급자들의 갈등이 상급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나 작은 경쟁이 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표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 문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표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 문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표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 문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도 문턱 못 넘기.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여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99%의 노력이 1%의 부족으로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면접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실수하는 등 아쉬운 실패를 표현하거나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도 문턱 못 넘기.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여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99%의 노력이 1%의 부족으로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면접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실수하는 등 아쉬운 실패를 표현하거나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도 문턱 못 넘기.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여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99%의 노력이 1%의 부족으로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면접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실수하는 등 아쉬운 실패를 표현하거나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급할 때와 여유로울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간절하다가 해결되면 태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해결 후 냉담해지거나 취업 준비 시에는 간절하다가 합격 후 태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급할 때와 여유로울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간절하다가 해결되면 태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해결 후 냉담해지거나 취업 준비 시에는 간절하다가 합격 후 태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급할 때와 여유로울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간절하다가 해결되면 태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해결 후 냉담해지거나 취업 준비 시에는 간절하다가 합격 후 태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남을 해치려다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악의적 루머나 모함이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남을 해치려다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악의적 루머나 모함이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남을 해치려다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악의적 루머나 모함이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툴은 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자신의 실력 부족은 인정하지 않고 외부 조건만 탓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입니다. 업무 실패를 도구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거나 시험 성적이 나쁜 것을 문제 출제자 탓으로 하는 상황에서 반성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서툴은 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자신의 실력 부족은 인정하지 않고 외부 조건만 탓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입니다. 업무 실패를 도구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거나 시험 성적이 나쁜 것을 문제 출제자 탓으로 하는 상황에서 반성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서툴은 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자신의 실력 부족은 인정하지 않고 외부 조건만 탓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입니다. 업무 실패를 도구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거나 시험 성적이 나쁜 것을 문제 출제자 탓으로 하는 상황에서 반성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